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극동 지역의 군 산업시설을 방문하는 등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엔에서 북한의 국제법 위반 행위나 도발에 대응한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해서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북러 밀착이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보겠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은 연해주를 찾았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나홀로 순방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은 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함께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비롯해서 러시아의 전략 무기들을 지금 시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행보 먼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말씀하신 연해주 지역의 블라디바스톡입니다. 거기 이제 러시아 해군의 태평양 함대사령부가 있는데요. 예. 태평양 함대사령부에 이미 도착을 해서 러시아의 최신의 순양함인 샤파시니코프에 올라가서 예. 러시아 해군 사령관 예부니프 장군으로부터 직접 이 샤파시니코프 순양함의 어떤 재원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막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아르점역에 내려서 지베즈다라고 하는 그 군수 공업 시설에 들러서 함정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둘러봤고요. 예. 그 일정을 마치고 다시 연해주의 블라디바스톡으로 와서 현재는 태평양 함대 사령부를 시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베즈다 군수 공업 기업 그리고 현재 태평양 함대 사령부의 샤파시니코프 순양함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 결국 러시아의 최신의 무기들인 이 순양함에 탑재되어 있는 뭐 깔리부르라든지 낀잘, 극초음 미사일, 찌르콘과 같은 이런 전반적인 해군 그리고 해군 예하에 있는 해군 항공들, 공군력 포함해서 이런 해군군의 첨단화된 선진화된 그 무기 체계들을 다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또 김명식 해군사령관이나 그리고 김광혁 공군사령관이 밀착하면서 같이 수행을 하고 아마도 러시아의 현대화된 이런 무기 체계들을 또 북한에 어떻게 이것들을 또 접목해서 발전시킬지 아마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확인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18일까지 이제 러시아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총 8일간의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 집권 후에 굉장히 좀 긴 해외 순방, 거의 최장기간 해외 순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앞서 무기 체계를 지금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고 있다. 전투기 생산, 앞서 우주기지도 봤고 함정, 잠수함 이런 것들을 지금 시찰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극동 지역 시찰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얻으려고 하는 거는 무엇일까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 그의 발걸음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관점 그리고 앞으로 향후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양국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저는 상징적이고 함축적으로 다 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9월 13일에는 바스토치니 우주 발사 기지에서 유례 없이 전례 없는 정상회담을 실시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고 이렇게 화답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깜사몰스크나 아무레라고 하는 곳에 가서 실제 러시아의 주력 전투기입니다. 수호이라든지 미그기를 생산하는 이제 그곳에 가서 전반적으로 한국 우주력들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늘 연해주에 와서 지베즈다 이제 선박을 건조하는 군수 기업들 그리고 태평양 함대 사령부까지 와서 이제 해군 그리고 공군 전력까지 다 확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북러 정상회담의 의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마도 정권을 승계한 이후에 가장 긴 대장정의 여정 속에서 러시아를 지렛대로 삼아서 낙후되어 있는 북한군의 전반적인 무기 체계를 현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담겨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재래식 그런 무기 체계, 북한이 좀 낙후된 무기 체계를 좀 현대화하는데 방점이 찍힌 순방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앞서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이제 인공위성 그 기술을 좀 돕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크렘린궁에서도 사실 좀 민감한 영역에서 공개하면 안 되는 민감한 영역에서까지 협력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위성 관련 기술 어디까지 도와줄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뭐 ICBM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도 이런 첨단 기술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좀 도와줄 거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북한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북한의 절박한 필요라고 봅니다. 예. 지난 2021년도에 노동당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북한이 5대 이제 국방 사업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을 한다든지 초대형 핵탄두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15,000km 이상 이렇게 능력을 가진 ICBM의 명중률을 제고하는 문제, 그리고 수중, 그리고 지상에서의 고체 연료가 들어가는 ICBM들을 뭐 고도화하는 문제, 그리고 핵잠수함,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이런 잠수함들을 건조하는 문제들인데요. 예. 그 5대 국방 사업 중에서 사실은 그 첫 단추가 저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 핵 무력들도 지금 완성된 상황은 아니고 예. 그런 것들을 북한도 계속적으로 좀 발전시켜고 고도에 가는 상황인데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첨단 기술인 첨단 과학 기술이 압축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인공위성, 그리고 결국 눈이 없으면 이런 뭐 첨단 무기들, 미사일이 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인공위성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인공위성 개발을 도와주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니고 있는 모든 곳들에서 사실상 뭐 공군이라든지 해군 무기들을 다 보면서 북한이 얻고자 하는 그런 기술들을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푸틴 대통령도 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뭐 이런 우회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당장 기술 이전은 하지 않더라도 이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일정한 군사 기술 협력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됐죠. 그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문가다 이렇게 치켜 세우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마 북러 정상회담 전에 우주기지를 시찰을 했을 때 그때 당시의 영상으로 지금 보이는데 김 위원장이 지금 미사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전문가 수준의 질문을 한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그간의 어떤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의 좀 그러니까 지식을 좀 학습을 했을 거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예. 푸틴 대통령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어떤 이 우주 분야, 특히 뭐 정찰 위성에 관련된 지식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사실 그 내용들이 이번에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고스란히 노출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들, 재원에 관련된 문제까지도 이렇게 질문을 같이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 측 관계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예.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받았던 부분은 아마도 앞에 것은 생략이 됐지만 이 주어가 이 발사체를 하면 아마 안가라든지 뭐 소유즈 2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발사체의 추진 능력이 몇 톤 정도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유심히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간에 북한이 지난 5월달 그리고 8월달에 군사 정찰 위성입니다. 예. 만리경, 그리고 그것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천리마, 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플랫폼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군사 정찰 위성을 실험을 했는데 다 연거푸 다 실패를 하면서 굴욕을 맛봤죠. 그런데 우주 발사 기지인 보스토친이 가니까 사실상 러시아는 거의 다 완제품들을 지금 이렇게 구비를 하고 있고 예. 언제든지 북한의 뭐 천리경이라든지 내지는 러시아의 이제 인공위성을 그 탄도 부분에 탑재를 해서 쏘아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모든 시설들 다 갖추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김정은 위원장의 뭐 놀라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러시아에 대한 또 그런 기대감도 좀 같이 표출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군사 정찰 위성을 북한도 이 5대 핵무력 완성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초 작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상당 기간 이런 인공위성 정찰 자산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북러 정상회담 뭐 결과에 따라서 뭐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포탄 지원 가능성은 거의 뭐 분명해졌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일각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의 역외 무기 공장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전쟁 특수를 통해서 상당한 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신지요? 아마도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실익들을 극대화하려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이제 군수 공장들이 군수용 목적으로 공장들 한 200여 개가 양강도와 평양북도 지역에 주로 이제 갱도화된 시설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실제 민수용 공장인데도 실제 군수 문자를 또 생산할 수 있는 또 공장들도 1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300여 개가 넘는 이런 공장들이 있는데 아마 이번 정상회담과 맞물려서 그래서 북한이 러시아 측에 재래식 무기와 탄약들을 뭐 대거 이렇게 생산해서 공급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플랜트 시설들을 다시 가동시켜서 또 상당량의 이제 무기와 또 탄약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런 군수 기업들, 군산 복합체를 북한의 어떤 경제 부분과 연결시켜서 활성화시켜 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러시아에만 그런 무기들을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권위주의 국가들, 전통적으로 북한과 관계를 맺어왔던 뭐 이란이라든지 뭐 시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뭐 수출 내지는 이제 공급까지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 예. 자,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과 일본과 협력해서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제기를 할 것이다. 라면서 북한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해서 압박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사실상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뭐 러시아도 중국이 또 상위 미사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꺼내들 수 있는 제재 카드는 어떤 게 있고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일단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과 동시에 미국은 독자 제재 착수를 했고요. 예. 그래서 뭐 러시아뿐만 아니고 북한의 어떤 무기를 뭐 만드는 뭐 경영인이라든지 예. 혹은 이것을 어떤 제3자에게 공급해주는 일종의 공급망 역할을 해주는 그런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도 이미 독자 제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유엔 차원에서 러시아에 대한 또 북한에 대한 이런 행위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서 사실은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예. 그래서 기존의 러시아에 대한 것, 북한에 대한 이런 제재망이 좀 일부분 틈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새로운 제재안을 통해서 이것을 업데이트를 시켜서 그 틈을 좀 메꿀 수 있도록 국제사회 전체의 공조가 필요한데 중국과 러시아가 아마도 또 그러한 유엔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는 또 그것을 무력화시킬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미국은 제재에 착수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생각보다 그 제재의 착수가 속도가 빨랐고 그리고 뭐 북한이라든지 러시아에 이런 무기나 혹은 무기로 의심될 수 있는 그런 뭐 상품이라든지 물자를 이렇게 공급해주는 제3자 그러니까 완제품을 만드는 그런 뭐 기업이나 개인 말고 이것들을 배송해주는 또 그런 제3자가 존재하는데 그런 제3자에 대해서도 일종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을 하는데요. 그게 비록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일지라도 과감하게 제재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그 제재 효과 이행력을 정책 이행력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저는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보고요. 실제 예. 핀란드와 그리고 트르키예가 아마 그런 배송자 역할을 하는 그런 국가들인데 다 나토 회원국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국이죠. 미국의 동맹국에 대해서도 이미 제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자, 이번 박러에 동행했던 김여정 부부장, 노동당 부부장이 프랑스의 고가 브랜드 가방을 들고 있는 또 사진이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딸 김주의 뭐 명품 외투뿐만 아니라 뭐 김 위원장의 뭐 스위스 시계, 부인 리설즈 주의 그 원피스, 목걸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미국이 추가 제재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제재 자체도 지금 구멍이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제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는 거냐라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틈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모든 제도라는 게 뭐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없고 또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도 예. 제재를 우회하고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또 루트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북한 이제 고위직들이 이렇게 사치품들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실제 그간의 이제 유엔 차원에서의 국제 제재는 지난 2006년에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했을 때 1718호부터 제6차 핵실험을 했던 2017년에 2375호까지 사실
있었고 또 그 안에 뭐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그리고 국제사회를 위협을 줄 수 있는 뭐 ICBM과 같은 이런 도발이 있을 경우에 추가적인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한 11개 정도의 유엔 차원의 결의안이 채택이 됐고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것만으로 또 틈이 있으니 미국의 독자 제재나 혹은 유럽연합과의 연계된 패키지 제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북한의 고위층으로 이런 사치품들이 들어가서 북한 정권 차원에서의 나름대로 내부적 결속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그것은 북한의 이제 고위층들에게 이런 사치품들을 북한의 이제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렇게 하사함으로써 예. 리더십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요. 그 역시도 시간이 가면서 틈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북러 정상회담 계기에 미국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그래서 그것이 독자 제재가 되었든 유럽연합과 연계한 제재가 되었든 가장 빠르고 이행력 있는 그런 제재안을 지금 이렇게 발빠르게 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방위적인 그런 제재 압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북러가 이렇게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제 밀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을 하는 게 러시아가 미국의 골칫거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전략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 조야에서 그런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핵심이 뭐냐면 결국 우크라이나를 통한 미국의 대리전. 그러니까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은 비록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고 있지만 이것이 뭐 나토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대전략 안에서 예. 러시아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러시아가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골칫거리인 북한을 움직임으로써 미국의 러시아가 받았던 만큼의 압박을 이렇게 줘야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평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행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